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저는 오늘 수면, 우리가 잠자는 수면과 영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하게 된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수면과 영양이라는 주제를 맡았는데 어제 한 2시간 잤거든요. 수면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를 몸소 깨달으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잠 자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상상해 보세요. 피부가 좋아지고 또 컨디션이 좋고 또 나는 꿀잠 자고 나면 이게 다르다. 긍정적이어지고. 여기 꿀잠 자본 적 없으신 분들만 숙취?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숙취가 없죠. 그쵸? 잠을 잘 자고 또 꿀잠 자고 나면 그건 했는데 살이 빠진다. 딩동댕. 맞아요. 실제로 제가 따로 막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한 14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면 한 2kg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는 동안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면은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으로 3분의 1 써야 된다는 게 좀 아깝긴 해요. 근데 과연 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잠을 안 자게 되면 비실비실하고 미치죠. 맞아요. 여기서 나는 이틀 이상 잠을 안 자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없으세요? 있을 것도 한데 막 이렇게 군대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알기로 며칠 동안 잠 못 자는 그런 훈련이 있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또 다른 증상이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머리가 아프고 입술이 다 트고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막 누가 건드리면 그냥 다 엄청 예민한 상태라고. 배가 고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게 상상을 해봤을 때 어때요? 이 놀이기구 너무 재밌겠죠. 그리고 등산 상쾌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클럽,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어떤 느낌이 들죠? 액팅하고 뭔가 에너지가 돌고 산뜻하고. 근데 만약 이 모든 일을 3일 꼬박 잠을 못 자고 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3일 동안 절대 못 자게 만든 다음에 클럽에 갖다 놓고 자꾸 춤추래. 그리고 막 졸려 죽겠는데 운동하라고 막 역기를 지어주고 막 이래요. 그쵸? 또 앞에 뭐 놀이공원에 갖다 놓고 몇만 보를 걸으라고 막 시켜요. 졸린 애한테. 이런 상태가 되겠죠.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잔 상태가 이게 우리 알코올 농도 0.1 만취 상태랑 똑같다고 해요. 제가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졸음운전을 해본 결과 졸음운전하면 진짜 어떠냐면 사람이 나는 분명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그 가드레일 직전까지 와 있고 정말 술 마신 거랑 별로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면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면, 제가 이 강의를 잘 맡은 게 제가 진짜 수면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잠을 안 자고 먹고 잠을 안 자고 놀고 이런 사람인데 그 범위가 넘어가는 순간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오늘도 진짜 누구 하나 걸려 막 누가 하나 나한테 잘못 걸려 이런 상태였거든요. 잠을 안 자면 정말 술을 마신 것처럼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지금 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가 보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잠자는 시간이. 근데 나는 7시간 51분보다 많이 잔다. 손 들어보세요. 오. 어느 정도 자세요? 다른 분들은? 많이 주무시네. 또 10시간을 주무신다고요? 거의 뭐 방글라데시 쪽에서 오셨나? 또 나는 몇 시간? 저는 평균 한 3시간, 4시간 자는 것 같아요. 5시간? 또
6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잠자는 시간이 적은 편이라고 해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걱정이 많아서. 본인 피셜. 네. 본인이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쵸. 그래서 걱정이 없으시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것도 악착같이 놀아야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부 시간이래요. 학생들 공부 시간. 이거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으로도 이렇게 안 자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학구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은 우리 몸은 멈춰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움직일까요? 뭐 잠꼬대를 할 수도 있고, 심장이 멈추지 않죠, 우리가 자는 동안. 그럼 장은 멈출까요? 멈추지 않겠죠, 그쵸? 또 뭐 혈액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멈출까요? 멈추지 않아요. 다들 잘 아시는구나. 저는 뇌는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자는 동안 이제 내가 멈춰 있으니까 좀 쉬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또 꿈을 꾸잖아요, 그쵸? 우리 계속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요, 우리는 회복을 하고요, 우리 몸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제가 이 3가지 정도로 줄여봤는데, 일단 회복. 제가 아까 우리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멍하고 피부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우리 몸이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속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왜냐면 낮 동안은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우리 면역력이 어떤 상태냐면, 뭐야, 나쁜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야, 덤벼 덤벼, 이런 상태고, 밤에는 좀 릴렉스하면서 이제 걔네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면역 세포들도 원래 하던 일과 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동안 긴장 상태여서 안 아팠던 사람이 밤 되면 급격히 통증을 느끼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낮 동안은 우리 면역력이 막 우리 몸을 지키다가 밤에 잠을 제대로 안 잤어. 그럼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전을 해요. 자동차를 끄는데 정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겠죠. 우리 면역 세포들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 몸이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안 가지면 낮에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바이러스라든지 외부 세균에 노출되기 쉽겠죠. 그리고 신체 기능에 있어서도 이거는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 이틀만 안 자도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착 졸다 일어나가지고 오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 물병 좀 따줘, 그럼 못 따요. 그러니까 몸이 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가 유지되면 진짜 별거 아닌 것조차도 내 신체가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요. 뭐 병 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어디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리가 계속 이렇게 자고 있는 건 아닌데 몸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중심도 못 잡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에너지가 사실 오를 수가 없을 거예요. 기억력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뇌가 자는 동안 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뇌는요, 자는 동안 낮 동안 막 이제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머릿속에 저장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 뭐 임양규 사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만나서 머리는 저 모양이고 눈은 저렇고 코 이렇게 있고 입 있고 키 있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그럼 우리 자는 동안 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 다른 곳에 있었던 키 큰 사람 누구 이렇게 연결, 머리 모양 이렇게 연결, 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 뇌의 시냅스들이 막 연결되면서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볼 때마다 저 사람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장기 기억 면에 있어서는 잠을 자야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게 정확히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본 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직전에 텔레비 보지 말라고, 자기 직전에 뭐 나쁜 거 보지 말라고. 잠자는 동안은 우리
뇌가 깨어있을 때 동안 보고 듣고 기억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조합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거든요. 또는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도 버려야겠죠.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뇌에서 여기 앞부분, 뇌 앞부분 거의 반 정도 가까이 차지하는 전두엽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역할이 있냐면, 내가 지금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은 상태는 이 전두엽이 일을 못 해요. 이 전두엽은 특히나 이제 당이 부족하면 일을 못 하고 잠이 부족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때 싸운다. 그럼 사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부부인데 지금 우리 둘이 잠을 못 잤고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싸운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밑바닥까지 이제 들추는 거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뭐 부모님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그때쯤 생각하죠. 내가 밥을 안 먹었나? 내가 지금 혹시 잠을 안 자진 않았나? 제가 뭐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친구들 간에 싸울 때도 이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 상태가 전두엽이 일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훈육할 때도 그래요. 너 오늘 한번 그냥 죽어보자. 그거는 내가 지금 잠을 안 자진 않았나, 밥을 안 먹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감정 조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찌꺼기들이 발생하잖아요. 세포가 태어났다가 또 죽고, 우리 위도 2, 3일마다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그러면 또 죽은 세포가 생기고, 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은 계속해서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데 쓰레기는 쌓이는데 청소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되겠죠, 우리 몸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것 말고도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청소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어르신들 피부 보면 되게 두껍죠. 두껍고 터실터실 거슬거슬하고 약간 거북이 등껍질처럼, 나무 껍질처럼 그 제대로 재생되지 않은 피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도 이제 어르신들은 잠도 많이 안 잘 뿐더러 잠을 많이 자도 잘 기억도 못 하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뇌에 매일매일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 그래가지고 찌꺼기들이 쌓여요. 근데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 없어지거든요. 그게 안 없어지면 우리가 치매라든지 이제 막 뭐 깜빡깜빡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두뇌라든지 우리 온몸을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거는 회복 시간에 대한 조금 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웬만한 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우울증, 이거는 약간 루틴이 있어요.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 계신 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밤에 안 자요. 그러니까 그게 너가 잠을 안 자서 우울증에 걸린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경력이 있어서 아는데 처음에는 우울증이 오면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낮 동안 굉장히 날 상쾌하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죠. 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이 우울증인 분들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근데 그 호르몬이 밤에는 뭐가 돼요? 멜라토닌이 돼요. 멜라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이렇게 부족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밤 동안 막 이런 생각, 막 각종 걱정들, 내 미래, 나의 과거, 후회 막 하면서 막 자존감이 바닥으로 되는 상태에서 엄청 늦게 이제 해가 뜰 때쯤에 자요. 그럼 햇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나마 우리는 해를 보면 긍정적인 생각, 우리 몸에 이제 광합성처럼 마치 비타민 D도 생성하고 우리 몸이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게 또 햇빛의 역할인데 그것도 못 해요. 그러면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났으니까 다음날 또 늦게 자요. 늦게 보니까 또 햇빛 못 보고 우울해지고 무한 반복. 그러면 그분한테 우울증 약을 주는 게 답일까요? 그 우울증 약을 먹는 분들이 나중에 수면제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울증 약 먹고 수면제 먹고 멍 때리다가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햇님이 이미 가물가물할 때쯤에 이렇게 정신없이 눈을 떠요. 그거는 우울증 치료엔 저는 큰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뭔가 재미거리를 찾아주는 거, 희망을 찾아주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라서 조금 길게 갖고 왔는데,
간이 우리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을 하냐면요. 담즙을 만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제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 없어지고, 각종 산화 물질들 낮 동안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것들, 염증 생긴 것들이 밤 동안 없어져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온몸에 생긴 혈액 찌꺼기들, 죽은 혈액 세포들, 적혈구들 또는 콜레스테롤 그런 것들을 막 모아요.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요. 그럼 담즙은 무슨 일을 할까요? 지방 대사를 도와주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빌리루빈이나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노란색이어서 뭐 간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누렇게 되고 이런 거는 좀 디테일한 거고, 이런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잠을 안 잤어요. 졸린 상태야. 잠을 안 잤으니까 담즙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으니까 혈중에 찌꺼기들이 청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콜레스테롤도 남아 돌겠죠. 자, 그리고 담즙이 안 만들어지니까 지방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방이 소화가 우리가 나쁜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3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도 안 들어왔어요. 오메가3가 있어야 또 우리가 잠을 또 잘 잘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깨끗한 피가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각 기관마다 피가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면 물론 제가 간하고 장이라고만 썼지만 그 외 기타 등등 모세혈관까지 피가 안 가겠죠. 호르몬은 어디서 일해요? 피에서 일해요. 그쵸? 그러면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럼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그럼 또 수면이 부족해요. 담즙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진짜 웃겨. 나는 술도 안 먹고 솔직히 기름진 것도 거의 안 먹어. 근데 왜 나는 간 수치가 되게 높아?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높으실 수도 있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8시간 잤는데 그것보다 수면의 질을 보셔야 돼요. 내가 8시간을 잤는데 나는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애들 잘 자는지 한번 보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한 2시간 멍 때리다가 다시 자. 그거는 제 수면의 질이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주무시는 걸. 그렇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이제 분들이 잠을 많이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밤에 이제 소변 본다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에도 이제 예민하게 그런 깊은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돼도 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한 거 이게 무한 루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서 수면제 받아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러면? 그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칼슘, 비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영양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해서 청소가 못 되면 쓰레기통에서 허우적대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자, 그리고 성장 시간. 우리 어릴 때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10시 되면 너 빨리 자. 너 지금 안 자면 키 안 큰다. 너 네 아빠처럼 될라 그래? 너 저기 누구 삼촌 알아? 몰라. 그 삼촌이 키만 컸어 봐. 얼마나 잘생겼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먹기는 엄청 많이 먹는데 얘가 밤에 잠을 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살만 쪄요. 근데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쑥쑥쑥 키가 크죠.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나와요. 온몸에서 마디마디 관절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에서 막 성장 호르몬이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애기 때 손목 여기 손가락 길이랑 점점점 막 길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25 넘어서 계속 길어진다. 그런 분 계세요? 피노키오 마냥 막 이런다 막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는 거죠. 성장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죠? 숙면 맞춰보세요. 성장 호르몬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일단 양이 줄어요. 나오는 양이 주는데 그래도 나와요. 얘는 무슨 일을 할까요? 세포 재생 정답. 또 여기 써 있어요. 체지방을 분해해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노말이라고 써 있는 이 그래프는 성장기 어린이 기본적으로 잠에 들고 나서 이게 이렇게 막 점점 이제 막 그래프가 날뛰죠. 그때 막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안 자면 키가 큰다, 못 큰다? 못 큰다. 근데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인도 저 시간에 나와요. 우리가 잘 때. 그럼 그때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분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지 않아도 잠만 잘 자도 성장 호르몬이 내 체지방을 알아서 분해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야식 먹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면 뒤룩뒤룩 살찌는 거죠. 그리고 세포 재생을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면 아까 뭐라고 했죠? 피부가 칙칙해져요. 피부를 재생시켜요. 젊은 피부로. 피부만 재생시켜요? 아니요. 모든 세포들을 젊은 세포로 재생시키게 도와줘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 잠을 잘 자줘야겠죠? 그리고 이건 다 제가 말씀드린 거구나.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그 10시에서 2시 사이에 정말 때려서라도 자게 만드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왜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키만 크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아이 전반적인 신체 이제 세포 재생도 도와주기 때문에 세포 분열도 도와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전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꼭 자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제 깨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렘 수면. 이때는 약간 이런 그냥 건드리면 바로 그냥 조는 상태, 조는 상태. 이제 몸은 자는데 뇌는 깨어 있는 상태가 렘 수면. 비렘 수면 1단계가 약간 선잠 자는 상태. 비렘 수면 2단계가 깜빡 잠에 든 거. 우리 그러죠. 어머 나 깜빡 잠들었어. 알죠? 그게 이제 비렘 수면 2단계. 3단계는 뭐냐면 깊은 잠. 이때는 어버가도 몰라. 만취 상태 아니고요. 비렘 수면 3단계는 정말 깊게 잠든 상태. 근데 평소에 어떤 잠을 제일 많이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 봤을 때? 선잠, 깊은 잠. 오, 1번? 렘수면. 그러시면 어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죠. 찌뿌둥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한 수면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비렘 수면 3단계가 5에서 10%의 퍼센트를 차지를 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깜빡 잠이 든 저 상태가 50%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80% 정도가, 아니 65% 정도가 어때요? 잠든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은 저 비렘 수면 1단계 또는 렘 수면 상태를 왔다 갔다 하다가 깼다가 이런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때는 혈액이 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각종 빈혈 증상이 나타나요. 홍조증이라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살이 찐다든지 붓는다든지 체온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것도 숙면이 제대로 안 되는 기타 등등 증상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렘 수면 1, 2, 3단계에서는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고요. 에너지를 보충하고요. 우리 온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요. 그럼 이걸 못한 사람들은 밤 동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상태는 정신활동과 피로회복 및 기억력 강화가 되긴 하는데 이 두 개가 적절히 들어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잠을 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숙면 방해요? 저런 말을 쓴 적은 없는데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 되게 많지만 걱정도 그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리고 휴대폰 제일 심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짜 자야지 이것만 하고 이것만 보고 이것만 연락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1시에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3시네. 그럼 진짜 잘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징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러면 그게 루틴이 반복되는데 그건 정말 안 좋죠. 우리가 그 블루라이트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다시 잠에 드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불빛. 블루라이트 말고도 밤에 이제 조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지 너무 밝은 데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불 끄면 잠 못 자는 애들. 혹시 있으세요? 제 주변에 있거든요. 어른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는 근데 불을 안 끄면 뭐 잠이 안 와. 불을 끄면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는 잠을 안 자려고 그래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불을 끄고 또는 이제 조도를 낮추고 약간 붉은빛 조명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소음.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부들이 애들 자면 싸우잖아요. 다 들려요. 애들 잠에 방해된단 말이에요. 애들 비렘 수면 3단계 들어갈 때 싸우세요. 알았죠? 그 전까지는 그냥 싸우지 마시고 그냥 얘가 진짜 어버가도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 싸우세요, 여러분.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야지 우리는 잠에 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많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잔다 있으세요? 평소에 잠 못 자는 이유? 커피. 정답. 저거 말하려 했어요. 커피. 또 있어요?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뭐 발라야 되고 물도 보조식품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한 진짜 2, 30분 그냥 가지 않아요? 뭐 머리 뭐 뿌리고 물론 이거 다 제품 애용 중에 하나지만 저는 진짜 그거 하다 보면 거의 막 3, 40분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 잠을 잘 자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수면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대표적인 건 좀 뺐어요. 예를 들어 칼슘.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죠?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육 수축 이완을 도와주고 우리가 편안한 수면을 잘 수 있게 도와주고 근데 그 외에도 마그네슘도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도와주거든요. 비군도 이제 비군 같은 경우는 잠자는 거 외에도 피도 만들어주고 에너지도 내주고 뭐 장도 좋게 해주고 두뇌 기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이 먹으면 좋지만 특히 잠을 못 자는 아이들한테 이스트비를 충분히 먹여보시면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칼디랑 이스트비를 좀 충분히 먹인 어린 아이가 실제로 그 부모가 잘 잔다고 뭔가 잘 잔다고 이거 먹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 비군이랑 칼슘을 좀 많이 먹이는 게 아이들 숙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임상 실험 결과 이제 미강 주정 추출물이라고 해서 쌀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임상 실험했더니 입면 시간 즉 잠에 들기 전 그러니까 이제 막 잠에 들려가는 그때쯤 있잖아요. 그걸 단축시켜 준대요. 사실 불면증이 왜 힘들어요? 그쵸? 들지도 않고 막 졸리긴 한데 막 그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원료거든요. 그리고 수면의 효율 증가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수면 상태들 중에 깊은 수면 상태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을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아니 카페인과 히스타민을 이제 그걸로 인한 수면 장애를 막아준다는데 저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카페인을 먹고 누우면 심장이 막 토끼토끼토끼 막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이제 얘를 먹으면 훨씬 덜 하다고 해요. 그리고 히스타민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히스타민이 나오면 우리가 잠을 깬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이 애가 하고요. 두 번째가 감태 추출물. 감태 아세요? 감태? 비싼 간장게장집에서 나오는 팔에 비슷하게 생기고 김 비슷하게 생기는데 그 감태에 들어있는 이제 원료로 우리 몸에 임상 실험을 했더니 얘네가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시간을 감소시켜 준대요. 얘도 이제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건데 그리고 수면을 좀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마지막으로 수면할 때 호흡 장애 그런 분들 있죠.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것도 막아준다고 해요. 그 감태가 그런 역할을 하고 긴장을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아닌인데 아마 이 제품 중에 이제 고요하고 그 태아닌 샷이 있잖아요. 고요하고 아름답게인가? 태아닌 샷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피부에도 좋기도 하지만 이런 긴장 완화 그리고 정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좀 안정적인 상태 이것도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린 제품은 이거예요. 아메이가 새로 출시를 했죠. 굿 슬립 밸런스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쌀에서 추출한 쌀겨에 추출한 미강 주정 추출물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그쵸, 잠을 빨리 잘 수 있게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잠자는 시간도 길게 유지시켜준다 했죠. 이거 자기 몸으로 이제 먼저 출시되기 전에 해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불면증으로 좀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이걸 먹고 정말 잠이 잘 들고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본인이 솔직히 막 무슨 수면제처럼 먹자마자 꼬르륵 이건 아니래요. 근데 먹는 시간이 이제 며칠 늘어날수록 그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많이 못 자도 훨씬 깊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더 빠지고 이걸 먹고, 그리고 운동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굉장히 체력이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원래 먹던 비타민을 똑같이 먹고 얘만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아신, 비타민 B군이죠. 판토텐산, 비타민 B고, B1, 아까 말했다시피 비타민 B군이 수면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태 추출물, 아까 말씀드린 감태 추출물,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 그냥 다른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뉴트릴라이트의 특장점이 뭐죠? 원료의 안정성이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산 쌀에서 얻은 추출물이고, 이것들을 이미 또 기능성 원료로 인체 실험을 또 한 번 해서 검증을 했고, 이제 뉴트리서트 그 외에 나머지 칼슘, 마그네슘을 그냥 어디 뭐 뼈에서 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뉴트리서트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원료로 걱정 없고 안전한 것들로 가지고 와가지고 썼기 때문에 먹어도 사실 졸리면 수면제 먹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 수면제 안 드세요? 위험하다고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 심할 때는 수면제를 드셔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면제를 먹으면 어떤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몰라라는 걱정이 있는데, 굿슬립 밸런스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거죠. 내 친구가 수면제는 먹기 싫은데 잠을 못 자. 근데 얘가 이러다가는 진짜 점점점 애가 안 좋아져. 그럴 때 우리가 꼭 이거를 추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건강에도 좋아져. 왜냐면 비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잠도 잘 오지만 평소에도 좀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누군가한테 또 주변에 잠 못 자는 친구한테 추천하기 좋은 제품이고, 또 이렇게 프로모션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제가 혹시 제 가방에 그 라벤더 오일이 있거든요. 그것 좀 갖다 줄 수 있나요? 흰색 에코백에? 네. 여기에 라벤더 오일이 나오는데 제가 따로 PPT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 오일, 그러니까 식물이 갖고 있는 오일, 그 향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결과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정말 인도 엄청 옛날, 막 정말 우리 그 문명, 완전 첫 1세대 문명 시대부터 입증이 되어 온 거라고 해요. 뭐 페퍼민트 향이라든지 라벤더, 그 외에도 우리 막 레몬 향, 레몬글라스 향 이런 걸 맡으면서 잠을 뭐 더 잘 자기도 하고 반신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한 뭐 수면법 이런 것들 중에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오일 테라피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그냥 멋들어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향이 우리한테 미치는 역할이 첫인상에도 85%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났어? 근데 특히 여자들 냄새를 맡았는데 이건 거의 막 시궁창이야. 그러면 아무리 잘생겨도 물론 그 얼굴이 차은우면 운동하고 안 나오지. 저 정도는 내가 감수해서 하겠지만 일반 평균적인 사람이 그런 냄새가 나면 85%의 첫인상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냥 얼굴은 완전 내 스타일 아닌데 옆에 쓱 지나가는데 알죠? 그런 거 경험 있어요. 뭔가 데스티니 이런 경험. 저도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서 그것 때문에 따라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버스가 두 개 다 집에 가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저게 좀 더 집 가까이 가지만 너무 좋은데? 그래갖고 따라 탄 적이 있어요. 그만큼 후각은 우리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향수를 막 이렇게 뿌리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오일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라벤더 오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라벤더 오일은 심신 안정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직접 맡아보시기도 할 건데 좀 세긴 한데 되게 일단 딱 맡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반 향수를 맡으면 코를 찌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라벤더 오일 이런 걸 맡으면 약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향초는 피우면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향초를 피웠었거든요. 밤에 잘 자려고. 근데 향초는 자면서
혹시나 불이 붙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연기가 혹시나 나한테 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라벤더 오일을 그냥 이렇게 우리 뭐 예를 들어 아티스트리 바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용하시는 제품에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르신다든지 아니면 바디로션에 발라가 섞어서 우리 몸에 도포하신다든지 그게 아니어도 그냥 이거 한 방울 정도를 손에 촥 해서 약간 온열감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자면 훨씬 깊고 안정감 있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나는 잠도 잘 못 자고 라벤더도 하고 싶은데 따로따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모션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지금 보이면 이제 뭐 원래 제품 라벤더 오일이랑 굿슬립 제품을 사면 옆에 오른쪽 세 개들은 서비스. 여러분 아메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샘플도 만들지 않는 회사잖아요. 서비스도 본품으로 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사용하시는 제품이라면 이렇게 옆에 서비스를 줄 때 같이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